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들은 수익을 갖다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깔고 가는 것들인데요. 시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간 분명히 시장에 큰 조정이 올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것은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순환 매매를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확보를 하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자체를 리스크 해칭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글쎄요, 지금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 아무도 귀담아 듣진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건 언젠간 한 번 정도의 큰 또 조정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정리한다 하더라도 저랑 같이 이미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한 가지 또 우리가 기능을 갖다 가지고 항상 플레이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이클 같은 경우는 1에서 3개월 정도 이 사이클 안에서 플레이를 해 나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인드들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투자해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정도로 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스테이블하게 움직여가는 시장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마취에 좀 도취된 경우도 있어요. 작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수는 계속 우상방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망각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겠는데 저는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조금 더 두려움의 지수를 0%에서 5%, 5%씩 올려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체크를 하고 간다라는 것들, 그 방법 중에 리스크 해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 기능 속에 넣어두고 가야 된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월 달에 18번째 종목까지 수익 실현을 다 만들어 냈고요. 이제부터 또 19번째 이것이 어떤 것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R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조금 소폭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오후에 수급 현황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 눌림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래로 눌릴 거냐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우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API 실적은 긍정적이다. 컨센서스를 부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박스 안에서 상단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은 그렇고요. 오늘 오후 돼서 여러분들 또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체크 또 명확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의 형태를 파악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일단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너지.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12월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또 들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최소 이 정도 파형은 나와야 된다라고 이거나 이런 것들, 이런 형태가 좀 기대하고 있어서 분명한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니까 또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여기를 또 버텨줘야 되는 그런 또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조금 더 윗단으로 보면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여기서부터 여기죠. 우리 여기서 수익을 냈었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 왔는데 이 정도 파동이면 2차 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본적인 패턴을 갖다 형성시키고 있는 구조로서 여러분들께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볼 때 뭐 아래쪽으로 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래, LS일렉을 왜 안 하고 4년 전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진전기 수익 내고 나서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홀드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물론 드리블을 중간에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4년 전기가 4분기에 조금 영업이익 증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 종목 같은 경우 PER이 21 정도 수준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빅3라고 하잖아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 걔네들 같은 경우 PER이 지금 26에서 27 이 정도 수준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준에 걸맞은 또 영업이익이나 공시가 나오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레벨보다 조금 좀 빠졌어요. 항상 보면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24, 5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26, 7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가장 막내급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 밸류에이션에 갖다 기대치를 넣어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 레벨까지는 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뉴스가 워낙 잘 나와서 신고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뭐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실적을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계속 좀 기다려주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게 마지막에 끄트머리 때 들어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동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올 땐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맛에 또 이렇게 좀 작은 또 우리가 종목을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틸 땐 버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묵직하게 좀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미팅 때도 하나 쪽은 제가 당분간은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분명히 언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자체는 바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진 않겠죠. 그런데 회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적 분할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위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자금을 갖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대미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진행해야 되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자, 그런데 HD그룹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요. 현금이. 그런데 하나 같은 경우는 현금 재원이 HD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업이 앞으로 마스카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런 리스크나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종목 갖고 한 16% 냈었나요? 20% 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모두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월달 중에 우리가 수익을 더 1월달에 들어가서 1월달에 수익을 냈죠.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다시 눌러서 또 여기서 또 우리 새롭게 오늘 아침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흉기 편입 불리게 드렸고, 요 주가 자체를 잡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방 쪽도 열어놓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방 쪽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 15%일 땐 우리가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항상 또 올라가면 또 빼고 올라가면 또 빼고 이렇게 하면서 복리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12월 달에도 한번 수익을 냈었고요. 1월에도 한번 수익을 냈고요. 또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면 이게 한 달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겠습니까? 들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수익을 내면서 뭡니까? 실제 돈은 우리가 복리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화보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주가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수급 현황 좋게 들어오는 포지션 자리가 나온다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좋은데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거래하기 좀 안전한 자리,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조금 눌림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거래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이 배를 만들 때 앞뒤를 갖다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조립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수주가 늘어난다고 하면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여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시그널적으로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자꾸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저는 체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아마 미국 베센트 장관이 뭐 관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올라왔던 거에 대한 더 카버링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혀 뭐 이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뭐 단기적으로 너무 플레이 한다기보다는 목표가 위주대로 좀 움직이면서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 한 번 또 바람이 불면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스페타시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덕전자를 이미 수익을 빼놨기 때문에 이쪽은 좀 플레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기술적으로도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지지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지지선 깨져서 아래로 이 120일 라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스트롱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수를 또 추구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재도 뭐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 하더라도 2단 하락까지 다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종목은 당연히 스트롱 바이 비중 확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 안 나오면 뭐 아래쪽에서 잡아서 좀 더 위로 수익을 또 크게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여기 15만 원 이 라인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동종목들 투자해 나갈 때 너무 걱정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 현황들은 현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정해 주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세 많이 때려봤자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칩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지금 과감하게 간다? 미국도 넉넉지는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은데 부동산도 좀 띄워야 되고 그런데 이런 쪽에 자꾸 이런 쪽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최근에 보면 대만이 또 우리가 이제 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면서 그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자동차 쪽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로봇 관련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이슈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현대차가 로봇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그래도 좋아요. 리레이팅 한다고 쳐도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좀 다운됐을 때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다만 우리가 좀 앞으로 그쪽 부분을 좀 바라볼 때는 이제부터는 저점 구간을 조금 높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택 한번 체크해 보면 겁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BEP 도달한 구간 그죠? 거기서 비중은 또 10% 덜어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와도 이제부터는 또 글쎄요 현금 여력으로 또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승부를 낼 때는 계속 우하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평단 낮추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가면 됩니다. 지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답은 나왔잖아. 121 이평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되는 구간이고 위로 올라가서 통과해주는 강력한 또 수급 현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플레이 해주면 됐다. 땡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딱 우리가 이제 그 어떤 BEP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지지라인을 깰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주셨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종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죠.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자기 그쎄요 근접 국가 내 영역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지 글로벌하게 뭐 예를 들면 안전하게 간다 이런 내용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 같은 경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크게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게 뭐 이게 재원이 또 아니면 또 그 기술력의 방위 재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별 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가 되잖아요. HD 현대건설기계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 지금 계속 수렴을 하고 언젠가 이렇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치면 이 윗단으로 올라가주는 이럴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버틸 땐 버텨줘야 되는 것이 또 투자자의 미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 관련해서 국산화를 진행한 그런 회사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NS텍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EUV 펠리클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최초로 다 진행을 한다. 이 뉴스 갖고 SNS 텍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FST 갖고 막 그날 치더니 올해는 FNS 텍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쪽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도 분위기가 나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람머리를 하긴 조금 어려운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트레이딩 바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스몰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상방으로 크게 쳐준다 그럼 땡큐고 아래쪽에 들어오면 뭐 여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또 내려오게 되면 조절해주고 가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내용 장부상으로는 적자인데 이것이 이제 국산화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흑자 전환 이슈가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리포트가 나올 때 아마 동사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레벨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로 오른 구간에 저희가 절반 이하의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은 보였습니다. 또 이때 들어온 것들은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도 다시 또 뉴스 때문에 움직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 공정에 적용이 되면서 돈이 좀 벌겠구나라는 것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또 그만큼 특허도 내놨고요. 같이 공동 특허를 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작동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 뭐, 최근에 보면 우리가 평단 조절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처음에 20% 이야기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맞췄어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도 저도 비중을 낮추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의 비중 20%인데 맞춰놓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그 가격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평단 관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갭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내려오면 여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뉴스가 언제 들어오니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수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타임.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꿋꿋이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을 두고 나중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플레이해주고 좋은 또 공시가 나올 때
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뭐 조그맣게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가장 강력한 기술 1순위들, 1군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그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술 수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쪽 이미 보통 이제 평판이 나와 있고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관리해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 아는 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래할 때는 그런 개념을 좀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급등하고 올라갈 땐 또 땡큐 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다. 파마리서치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오늘 리뷰할 거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다. 이제 누렸죠. 21일평 왔죠. 근데 아직 그 시그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42만 원짜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먼저 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사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들어올 거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승부를 잘 내려고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승부를 낼 때는 몇 미리 좀 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평단을 가장 낮게 낮출 수 있는 자리 이제 비중을 갖다 30에서 이제 60%로 올릴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배수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2에서니까 15만 6천 원, 13만 6천 원이군요. 이 정도 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반에 갖다 쭉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6만 한 7천 원 정도 아래로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은 이 221 라인 아래쪽에 맞추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있거든요. 그 점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전고점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자리 올라오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왜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 221 라인 찍혔을 때 주가가 49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또 비중 낮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가급적이면 낮은 쪽에서 포인트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쨌든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아주 수급이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송 또 들어보시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